안녕하십니까. 슈스터제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슈스트 김시연입니다. 호재씨, 네. 요즘 주변에 길거리에 걸어다니면 알아보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없어요. 저는 진짜 너무 많아요.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난 못 알아봐? 글쎄요. 화면이랑 너무 다른가? 그래서 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네. 뭐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설렁설렁 대충 만들면서 아니니까 예, 그만큼 뭐 어깨가 무거울 필요는 없어요. 네. 걱정 마세요. 컨텐츠가 워낙 좋으니까. 그쵸. 자, 오늘도 제가 살짝 살펴봤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주 대박 예감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 않으세요? 머릿속에는 뭔가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머릿속에 막 맴돌면서 뭐지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아주. 당연히 있죠. 예.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진짜 많은데요. 이건 나이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일일 텐데. 나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무래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머릿속에 뭐 생각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또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생각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막 쌓아둔 것처럼 그게 바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패턴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1장 집합편 활용하기 패턴입니다. 정석이면 얼마 만에 들어보는 책 이름인지 기억이나 하실런지 네. 기억하십니까? 오늘 패턴도 역시나 기대가 정말 큽니다. 먼저 오늘도 구구절절한 사연이 하나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료들로부터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잡학 지식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5년차 직장인 최만물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잡학 지식들이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 뒤섞여간다는 느낌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등장인물들이 서로 헷갈리기도 하고 심지어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기는 하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회의를 할 때도 그러는 건데요. A 프로젝트를 회의를 하는데 B, C 프로젝트 자료가 뒤섞여 떠오르는 겁니다. 혹시 복잡한 머릿속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없을까요? 네, 최만물 씨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격하게 공감이 가는 거야. 막 좋아요 있으면 누를 뻔했어요. 자, 그만큼 아마 누구나 겪고 있을 네. 고민이라는 거겠죠. 당연하죠. 이 최만물 씨처럼 이 보통 직장인들이요. 한 가지 업무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럴 때 머릿속이 딱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면 귓속에서 소리는 계속 맴돌고 난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나는 여기 왜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예. 흔히 말하는 이제 멘붕, 멘탈 붕괴를 겪게 되는 거죠. 그쵸. 회의에 집중도 못하고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러고 가만히 자리만 네. 지키고 있다가 나오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문제가 커집니다. 자, 이럴 때 저희가 제안하는 생각 정리 패턴 도입이 시급한 겁니다. 네, 이 패턴 제목부터 귀에 아주 그냥 쏙쏙 박힐 것 같은데요. 네. 수학의 정석 1장 집합편 활용하기 패턴 어떤 세부 구성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뒤죽박죽 만물상머리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수학의 정석 1장 집합편 활용하기 패턴으로 그룹 정리를 해보세요. 패턴 포인트 하나, 낙서라도 오케이. 떠다니는 머릿속 생각은 반드시 시각화하는 습관을 가져라. 둘,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집합의 벤다이어그램 개념을 도입하면 시각화와 구획 정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패턴 활용 포인트 하나, 목록화가 가능한 대상일수록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해 정리하면 효과가 크다. 둘, 이때 추상적이거나 정서에 대한 생각은 벤다이어그램 대신 비주얼 메모를 활용해 정리할 것.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빨리 집 나와라.
선배들이 정말 늘 하시는 말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머리는 왜 달고 다니니? 이런 말 들으면은 진짜 상처가 깊거든요. 아니, 근데 대부분 생각이 없는 경우보다는 이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혹은 너무 뒤엉켜서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생각 정리 패턴, 네. 수학의 정석 1장, 집합편 활용하기.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봤는데 네. 아주 까매질 정도로 일장만 색깔내. 네. 일장만. 자, 아마 대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기억나는 내용일 텐데 오늘 여러분께서 바로 그걸 접하게 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이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속에 답이 있다는 건데요. 그룹으로 네. 묶어서 생각을 정리를 한다면 이 뒤죽박죽 만물상의 머리가 아주 한결 더 가뿐해지는 홀가분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이 수학의 정석 1장 집합편 활용하기, 요 패턴 자세히 만나보시죠. 세상은 원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아갑니다. 빽빽한 아마존 밀림을 떠올리면 느낌이 올 것입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갖 동식물로 가득 차 있죠. 외부에서 보면 무질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생태계의 질서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체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두뇌도 마찬가지죠. 뒤죽박죽 마구 뒤섞여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개개인의 행동 습관에 맞춰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 행동 습관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주면 머릿속의 기억 체계도 행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주게 됩니다. 접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여도 두뇌는 자연스럽게 저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장 패턴에 체계성을 조금만 부여한다면 아마존 밀림 상태에서 구획 정리 잘 된 도시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겠죠. 도시는 구획마다 주소라는 기본 태그와 그 밖에 다양한 구획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조작을 가했으며 새로운 구획을 생성할 때마다 동일한 조작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일단 자리 잡히면 다양한 형태로 참조가 가능하죠. 우리 머릿속도 이처럼 간단한 태그 한두 개만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해주면 보다 효과적으로 그룹 정리를 할 수 있답니다. 1. 일단은 시각화부터 시도하자. 예를 들어 꽤 만족스러운 영화를 하나 감상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영화로부터 아무리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그 감동을 자연 상태 그대로 머릿속에 저장하면 아마존 밀림 속에 DVD 하나 던져놓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영화에 대해 가벼운 낙서라도 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정리해주세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관계, 배경화면이나 배경음악은 어땠는지 등등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보는 겁니다. 회사 업무도 마찬가지로 마무리 한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각화를 시켜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정리하면 구획 정리가 되지 않아 나중에 찾아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기왕이면 집합 개념을 응용하여 시각화하자. 아무리 수학에 소질 없는 사람이라도 집합을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벤 다이어그램의 개념을 활용하면 시각화를 하면서 동시에 구획 정리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순간 머릿속 또한 똑같은 구획을 만들게 됩니다. 이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뒤죽박죽 무질서했던 머릿속에 최소한의 구획 정리가 시작되는 셈이죠. 만약 벤 다이어그램 하나만으로 구획 정리가 가능하다면 간단한데 실제로는 한 개 이상 그려야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나열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보다 거기에 교집합, 부분집합의 개념을 부여하면 훨씬 효과적인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할 때 개인 주도의 일과 팀원과 협업할 일을 나눈다고 할 때 단순히 목록을 작성하기보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나와 팀원을 교집합으로 그리고 겹치는 부분에 협업할 일 목록을, 나만의 영역에 나머지 일 목록을 기록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능하고 정리도 간결하게 해결됩니다. 3. 좀 더 세련되게 함수 개념도 활용해보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단순히 벤 다이어그램만으로 정리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목록 집합이 시간이 흐르거나 뭔가를 추가해서 성격이 다른 목록 집합으로 바뀌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주말에 가족과 식사를 하기 위해 잡채와 불고기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면 먼저 장을 볼 목록을 적습니다. 잡채 벤 다이어그램, 불고기 벤 다이어그램을 겹쳐 그리면 각자의 재료와 공통의 재료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 재료의 손질법이나 요리 과정을 간단히 메모해 둔다고 하면 각 벤 다이어그램 내 재료에서 화살표를 빼내서 잘게 다질 것들 혹은 육수 재료들, 소스 재료 등등
또 다른 벤 다이어그램으로 목록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료와 손질 방법, 조리 과정까지도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수납해 넣을 수 있게 됩니다. 1차 목록들로부터 2차 목록을 추가로 정리할 때 어떤 기준이나 어떤 방식을 통해 2차 목록을 생성했는지에 대한 이유나 방법을 간단히 메모하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정리가 가능합니다. 패턴 포인트 하나. 시각화하지 않은 생각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기억되지 않으며 다른 무형의 것과 뒤섞이게 되므로 낙서 형태라도 시각화하는 습관을 들이자. 둘.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개념을 도입하면 시각화와 구획 정리가 간편하게 정리된다. 셋. 1차 정리에서 더 나아가 2차, 3차로 추가 정리가 필요할 때는 함수 개념을 활용하여 다시 묶는 방법과 이유를 적고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려주면 복잡한 개념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다. 활용 포인트 하나. 목록화가 가능한 대상일수록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머릿속 정리의 효과가 크다. 둘. 추상적이거나 정서에 대한 생각을 시각화하려면 벤 다이어그램보다 비주얼 메모를 활용하자. 한때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봤어요. 네.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그 책의 핵심은요, 바로 정리가 단순히 청소, 수납 이런 게 아니라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뿐 아니라 시간, 인맥, 심지어 생각도 정리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여러분도 정리를 반드시 시작해야 될 네. 때입니다. 이 책상 서랍이나 거실에 있는 수납장도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꺼내 쓰기도 쉽고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머릿속도 역시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맞아요. 뒤죽박죽했던 머릿속을 마치 신도시 개발하는 것처럼 착착착착 좋습니다. 구획을 다 예. 나눠서 정리하다 보면 생각 정리의 달인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벤 다이어그램 하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활용해 보시죠.